자, 오늘은 유리수의 드디어 유리수의 사칙연산을 배우는 날.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덧셈이 먼저 나와요.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연산 실수 많이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푸는데 너무 안 된다 싶은 학생들은 계속 너무 많이 틀리고 헷갈린다면 연산책을 사든지 꼭 뭔가 그런 부교재를 같이 곁들인다고 표현하기 뭔가 음식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부터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물론 그 전에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 꼭 다른 교재, 기본 교재를 하나 해서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사서 병행하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일단 여기 개념 봅시다. 유리수의 덜셈.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데, 플러스 먼저 생각해 해보면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하겠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2 더하기 5랑 똑같아. 그럼 뭐가 돼? 7이 돼.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냥 7이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와 플러스는 생략하고 이렇게 식을 바꿔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무슨 상황이 있냐면, 원래 내가 지금 2에 있었는데, 플러스 2에 있었는데 플러스 방향으로 5칸을 더 가달라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2에서 5칸, 같은 방향으로 5칸 더 갔으니까 내가 도착한 그 지점은 7이라는 숫자가 있는 지점이 되겠지. 이거를 수직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계산이 가능한 친구들은 수직선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나오는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무관합니다. 자, 일단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끼리 한번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더해볼게. 마이너스 부호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돼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건 뭐겠어? 자,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이번엔 플러스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을 더 간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7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겠지? 마이너스 7.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규칙이 나옵니다.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의 합에다가 부호를 붙이면 돼. 무슨 말이야? 플러스 2와 플러스 5의 절대값은 2와 5지?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얘네 기존 부호를 붙여주면 돼. 얘도 절대값 2와 5를 더한 다음에 기존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2에서 시작해서 5칸 더가 7,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더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호가 다른 경우를 한번 봅시다. 부호가 다른 경우, 이번엔 내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해볼게. 플러스 부호 생략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2 빼기 5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얘도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해봐. 2에서 시작해서 아까는 얘와 같은 방향으로 가서 더해줬었는데, 지금은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야. 얘와 반대 방향으로 5칸을 가겠대. 그럼 여기 어딘가에 0이 하나 있을 거고, 이 0을 재면 3칸만큼 더 가겠지.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에 도착을 하겠네.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볼게. 플러스 부호 때 이거랑 같아지네. 그럼 이거는 뭐야? 5 빼기 3인데요?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칸 가달래? 그럼 어디가 나의 종점이겠어? 플러스 3이 내 도착지겠지?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놈은 플러스로 한 놈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이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2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칸 해서 3, 마이너스 3이 도착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되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의 차에다가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줘. 자, 2랑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세? 5가 더 세.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5랑 2 중에 누가 더 세? 5가 더 세. 그래서 플러스 부호가 붙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를 써줍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차.
부호가 같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개톡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합. 부호가 다르면 한 놈은 이쪽, 한 놈은 반대쪽. 그러니까 둘의 차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산 법칙이 나와요. 덧셈의 계산 법칙. 여기 보면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는 걸 더 편해. 교환 법칙은 뭐냐면 교환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2 더하기 3을 하고 싶은데 아니야. 다른 친구는 3 더하기 2를 하고 싶대. 둘 다 뭐야? 5로 똑같지? 자리를 바꿔도 서로 자리를 교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환 법칙이 될 거고 그 다음은 결합 법칙은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건데 나는 1이랑 2를 먼저 더하고 3을 더할 거고 다른 친구는 2와 3을 먼저 더하고 1을 더하겠대. 이렇게 계산한다 한들 답이 6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죠. 숫자를 결합해서 얘네 둘을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 얘를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왜 배워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4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5. 자, 더하기인데 플러스 부호 떼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부호가 많으면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엔 나중에 부호를 다 떼게 돼 있거든요. 부호를 떼서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4 플러스만 떼야 돼? 얘 떼면 안 돼? 마이너스 5. 그 다음은 플러스 5. 부호가 하나는 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자, 앞에 거 먼저 계산해서 차례대로 가지 말고 내가 얘네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0이네? 그럼 얘는 답은 뭐야? 4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하나는 얘도 식을 우리 아까 썼던 것처럼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2분의 7이야. 근데 내가 자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고 5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7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결합해서 계산을 할게.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얘네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계산해 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이 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뺄셈을 한번 가봅시다. 뺄셈. 일단 플러스 2와 플러스 뭐라고 할까? 플러스 5와 계속 5와 2로 가지고 할게요. 플러스 2의 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건 뭐와 같아? 5 빼기 2와 같아. 그럼 이건 뭐야? 답이 3이 나오겠네. 자,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칸 가주세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야. 아까 요거랑 같은 유형이 돼버렸죠? 혹은 이번엔 내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를 빼볼게. 이것도 2 빼기 5가 되니까 결국은 뭐가 돼? 이거랑 같은 상황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 플러스는 생략해도 됐는데 여기는 다 마이너스여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만남이야. 항상 부호는 숫자 사이의 부호는 하나만 올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 지금 괄호로 보호했기 때문에 두 개가 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계산을 하려면 괄호를 풀어줘야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두 개가 연속으로 올 수 없는데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거지. 이제 너희들의 엄마가 너 숙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안 하면 안 돼. 안 하는 게 안 돼. 부정은 결국 뭐라는 거야? 꼭 해. 무조건 하란 얘기지. 긍정이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도 부정의 부정이어서 긍정으로 바뀌어요. 플러스.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으로 바뀐다.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어요. 플러스 5.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지. 3이구나.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 마이너스 5 플러스 2로 바뀐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러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 끝이 납니다. 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를 한 상태로 계산을 하게끔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플러스 보호를 떼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이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덧셈 뺄셈은 했어.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지? 곱셈 나눗셈은 플러스 2랑 플러스 3을 곱합시다. 플러스 보호 생략해도 돼. 2 곱하기 3이랑 같아. 6이네. 근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 아까 뭐라 그랬어? 부정에 부정.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맞는데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부호가 없고 그래서 얘도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냥 6이 돼요. 그러면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돼버리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하고 6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6이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6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인 6이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버릴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됐어? 6이 됐지. 플러스 6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식 안에서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식 안에서 마이너스가 짝수에 나오면 그 식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에 나오면 그 식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홀수에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에 나오면 부정의 부정이 지금 계속 짝을 지어서 긍정을 이루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해주면 곱셈 나눗셈은 오히려 쉬워요. 여기도 곱셈의 계산 법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다.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할 때 얘네 둘 먼저 곱하고 3 곱하나 얘네 둘 먼저 곱하고 1 곱하나 문제없다. 똑같다. 숫자가 3개 이상 가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거 나왔죠. 음수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그냥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거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일단 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할 건데 이거는 A에다가 B를 곱하고 A에다 C를 곱한 거랑 같다.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할 건데 얘는 A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 C를 곱한 거의 합과 같다. 이런 표현인데 자, 이거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서 또 중등 과정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선생님 보통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이에다가 내가 3 더하기 4를 곱하고 싶어. 그럼 이거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괄호 먼저 계산해서 2 곱하기 7이어서 14예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3 더하기 4에다가 2를 곱하겠다는 건 3에다가 2를 곱하고 4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3 더하기 4에다가 2 곱하는 거랑 3에다가 곱하고 4에다가 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4를 더해줄 거야. 그럼 뭐야? 6 더하기 10이 아니고 8 이므로 14. 어때요? 답이 똑같이 나오죠? 이거를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 2를 3한테도 분배해주고 4한테도 분배해주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에게 분배해주는 거야. 곱셈의 분배 법칙.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얘가 지금 앞에가 있고 얘는 뒤에가 있고 그럼 C가 A에게 분배되고 B에게 분배되고 얘를 연결하는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그럼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2에다가 5 빼기 3이라고 해볼까요? 3을 곱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 빼기 3을 곱하고 싶으면 원래대로라면 2 곱하기 2여서 4가 됐을 건데 어떻게 한다고? 2에다가 5를 곱해서 10이라고 쓰고 2에다가 3을 곱해서 6이라고 쓰고 얘를 연결하는 부호 마이너스라고 해서 4라고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혹은 2에다 5 곱해서 10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바로 곱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해도 어쨌든 똑같은 설명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해줘야 되고 이 부분 문제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 자 여기 봐봐. 0.13 빼기 0.41에다가 100을 곱하고 싶대.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0.13에서 0.41을 빼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100을 여기에도 분배해주고 여기에도 분배해보자는 거야. 그럼 0.13에다 100 곱하면 13, 0.41에다가 100 곱하면 41, 그럼 13에서 41을 빼주는 값이 되니까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죠? 이 아래도 봐봐. 분배 법칙을 이용하래.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계산해서 곱해줬을 건데 그럼 통분해서 계산해주고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분배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분배. 그럼 어떤 일이 생겨? 2니까 4, 그 다음에 3이니까 마이너스 4. 아, 1이구나. 이렇게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모양이 다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해줬잖아. 지금까지 문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으면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공통인 A가 있는 경우 A로 묶어서 얘네 둘의 합에다 곱해도 돼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공통인 수가 누가 보여? 5가 보이지? 그러면 내가 얘를 곱하기 5로 묶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왜? 마이너스 7분의 7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계산하고 다시 또 계산을 해줬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우선 나눗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나눗셈은 똑같이 곱셈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에 있으면 그 식의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 그거 조심하면 되고 나눗셈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근데 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 하면서 2분의 1 나누기 7분의 4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7이어서 8분의 7이에요.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얘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우리 초딩이들에게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집어 곱하기 뒤집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곱하기 뒤집어를 이제 조금 더 멋진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역수라고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역수의 정의는 두 수의 곱의 1이 나오게 하는 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나와? 2분의 1을 곱하면 1이 나오지. 따라서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반대로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뒤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눗셈은 결국 곱셈 역수의 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와 동일하게 생각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혼합계산이 나와. 사칙 연산해야지. 어떻게? 앞에서 배웠던 걸 통틀어서 계산할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계산을 해주고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하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의 규칙들은 그대로 지켜줘야 되고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게 이제 거듭 제곱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우리 500번 한번 볼까요? 500번 보기 전에 이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마이너스 1에 2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어.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짝수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뭐가 될까? 얘는 마이너스가 홀수게 나왔잖아.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할만해.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얘가 원래대로라면 나왔을 때 플러스 1이었는데 나와서 마이너스를 만난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보니 앞에 마이너스가 날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이 부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게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랑 모양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얘는 괄호가 있어. 얘는 괄호가 없어. 그러면 이 제곱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얘는 괄호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 건데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1밖에 없어. 이 마이너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괄호가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괄호가 없으면 이 숫자에만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없어. 이 부분 조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거 아까 거랑 똑같네. 이 부분만 조심해 주면 돼요. 그럼 이 문제 다시 들어가 보자. 아까 풀이할 때, 사칙 연산할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으라고 했잖아. 그거 풀 때 항상 거듭제곱 먼저 풀어주세요. 거듭제곱 먼저 풀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먼저 풀어보면 일단 12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어쨌든 2의 세제곱은 일단 8이 될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거기서 빼기 1로 돼 있네.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 나누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네. 부호가 똑같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12 나누기 마이너스 9가 된다고. 마이너스 8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칸 더 가. 마이너스 9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역수 취하라 그랬죠.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 3, 4. 그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고요. 숫자는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자, 학생들이 여기서 오답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연산 잘해야 돼요. 내가 오답률이 높다 그러면 알아서 연산책 사서 병행하세요. 오케이, 개념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